안녕하세요. 상록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말 억울할 수 있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농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24년도 농지를 매수하셨어요. 까다롭다는 농취증, 농업경영계획서 다 무사히 통과해서 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예전에 비 올 때 흙이 쓸려 내려가고 위험해서 지자체에 말하고 일부분만 콘크리트를 쳐둔 곳이 있어요. 이거 문제 될까요? 많은 분들이 농취증이 나왔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취증 발급이 과거의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지자체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정식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콘크리트 타설은 불법 전용 상태로 남게 됩니다. 매수인은 그 원상복구 의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직불금 줄 때 담당자가 현장 다 확인하고 콘크리트 면적 빼고 줬잖아? 그럼 행정청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냐? 맞습니다. 행정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농취증을 발급해주고 직불금 실사까지 마쳤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내 땅에 큰 문제는 없구나 라고 신뢰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철거하라는 것은 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럼 이 땅은 이제 농지가 아닌 걸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전용된 농지라도 원상 회복되어야 할 상태이므로 그 변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콘크리트가 덮여 있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농지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사실 경매 낙찰자가 농취증을 거부당했을 때 여전히 농지니까 농취증 내줘라라고 이긴 사례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법적 근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대법원 1999년 1월 26일 선고 98도 3029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타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장마철 토사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막고 농기계 진출 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에 타설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영농 방어 행위, 즉 농지 개량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유권 해석입니다. 농작물 경작지의 개량시설로서 농로를 포장하는 것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농림부가 직접 인정한 해석입니다. 셋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입니다.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로와 제방 등은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이를 콘크리트로 포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의견 제출서에 함께 기재하면 방어력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요즘 투기꾼들 잡겠다고 지자체 단속이 정말 심합니다. 항공사진으로 과거와 현재를 다 비교하죠. 만약 단속에 걸렸거나 불안하시다면 섣불리 지자체에 먼저 자진신고부터 하지 마세요. 매도인이 지자체에 말했다는 구두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여 현 상황 정식 허가 여부, 면적, 원상복구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이나 투기꾼들 때문에 법이 엄격해지면서 안전을 위해 일부분 콘크리트를 친 선량한 매수인분들까지 범법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칼날 같은 법이라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의 융통성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드린 판례의 의미와 대응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지법은 지자체의 현장 판단과 콘크리트의 실제 사용 목적, 단순 사적 주차장인지 영농시설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철거하기 전 법률 전문가나 행정사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